100억을 벌었다더니 대체 다 어디 갔나 했더니 사람들은 늘 궁금해한다. 화려한 스포트라이트의 중심에 선 스타가 벌어들인 돈은 어디로 흘러갈까? 초호화 라이프스타일 상상도 못한 투자 혹은 은밀한 소비 습관 하지만 이번 이야기는 그 모든 클리셰를 정면으로 비껴간다. 오히려 그 반대였다. 그래서 더 충격이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를 중심으로 퍼진 한 가지 가상 루머성 에피소드가 순식간에 화제의 중심이 됐다. 한 은행 창구에서 시작된 것으로 설정된 이야기, 한 직원이 우연히 확인한 통장 내역을 보고 울었다는 소문이다. 그리고 결정타는 단 한 줄의 메모였다. 한 줄 메모 보고 모두가 말문 막혔다, 우 막혔다. 사실 여부를 떠나 사람들이 이 이야기에 몰려든 이유는 분명하다. 돈 얘기처럼 보이지만 실은 사람 얘기였기 때문이다. 숫자 뒤에 숨어있던 마음, 그리고 흔한 미담의 형식을 거부하는 조용한 진심이 그 한 줄에 눌러 담겨 있었다는 설정은 대중의 상상력과 감정을 동시에 흔들었다. 통장 내역이 드라마가 되는 순간 대부분의 통장 이야기는 결국 자극으로 끝난다. 얼마 벌었다, 얼마 썼다, 어디에 투자했다. 하지만 이번 설정은 결이 달랐다. 사람들을 멈춰 세운 건 큰 금액이 아니라 반복되는 패턴이었다. 매달 같은 날짜, 같은 시간대, 일정한 금액 혹은 일정한 형식, 받는 사람 혹은 기관의 이름들이 규칙처럼 이어짐, 그리고 마지막에 붙는 짧은 메모. 이렇게 반복되는 리듬은 사실 습관이 아니라 의지다. 한두 번의 선행은 우연이 될 수 있어도 매달 이어지는 선택은 삶의 태도에 가깝다. 그렇기에 사람들은 돈이 어디 갔냐는 궁금증에서 출발해 어느 순간 왜 저렇게까지 했을까라는 질문으로 옮겨가게 된다. 은행원이 울었다는 이유 숫자가 아니라 문장 때문이었다. 이 가상 에피소드에서 핵심은 은행원이 왜 울었느냐 다. 보통 사람을 울리는 건 거대한 숫자가 아니라 그 숫자 옆에 붙은 짧은 문장이다. 설정 속 은행원은 단지 이체 내역을 확인하다가 마지막 칸에 붙은 메모를 보고 손을 멈춘다. 그리고 목이 잠긴다. 주변 동료에게 이거 봤어요 라고 조용히 건넨다. 그 동료도 화면을 보자마자 한동안 말을 못한다. 왜 그랬을까? 그 메모가 자랑이 아니라 부탁이었기 때문이다. 알려지지 않게 해주세요. 이건 조용히 부탁드립니다. 감사 인사는 받지 않겠습니다. 이런 종류의 문장은 아름다우면서도 잔인하다. 왜냐하면 그 안에 세상이 얼마나 소란스러운지에 대한 인식이 들어있기 때문이다. 누군가 돕는 일조차 뉴스가 되고 미담이 유통되는 시대의 조용함을 선택한다는 건 꽤나 단단한 결심이다. 100억이라는 말이 불러온 오해와 상상. 제목에 등장하는 100억은 대중이 가장 빨리 반응하는 단위다. 하지만 이런 숫자는 현실에서 정확히 확인되기 어렵고 확인할 필요도 없는 경우가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숫자를 앞세운다. 왜냐하면 숫자 자체가 충격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이야기는 역설적으로 그 숫자가 사람들의 시선을 끌어모은 뒤 숫자가 아닌 곳으로 데려간다. 어디 갔나 했더니 그 뒤에 이어지는 건 명품도 부동산도 사치도 아닌 어딘가의 생활비였고 어딘가의 수술비였고 어딘가의 장학금이었고 어딘가의 식당 선결제였다는 설정이다. 그 순간 독자들의 머릿속은 복잡해진다. 이게 진짜라면 너무 대단한데? 그런데 왜 아무도 몰랐지? 도대체 어떤 마음이면 저렇게 하지? 이 질문들이 곧바로 화제성이 된다. 한 줄 메모 사람들의 마음을 꺾어버린 문장. 가상 설정 속에서 가장 많이 회자되는 메모는 대개 이런 형태로 그려진다. 오늘은 누군가의 오늘을 지켜주세요. 아이들에겐 꿈을, 어른들에겐 숨을. 이건 빚이 아니라 약속입니다. 부끄럽지 않게 살고 싶습니다. 엄마 걱정 마. 난 괜찮아. 이런 문장은 소설처럼 들리지만 그래서 더 강하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현실에서 듣고 싶은 말을 이런 문장에 투영하기 때문이다. 특히 마지막 형태 가족에게 보내는 짧은 말은 어떤 히트곡의 후렴보다도 강하게 사람을 흔든다. 우리는 돈이 많은 사람의 통장이 아니라 그 사람이 누군가를 안심시키는 방식에서 진짜를 느낀다. 선행이 아니라 관리처럼 보였던 이유. 이 이야기에서 한 가지 흥미로운 지점은 이체 내역이 감정적으로 흩어져 있지 않고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었다는 설정이다. 즉, 선의가 충동적이지 않다는 것.
예컨대 매달 고정적으로 나가는 항목들이 있고 분기마다 한 번씩 나가는 항목들이 있으며 계절에 따라 집중되는 항목들이 있다. 어떤 달에는 난방비 지원, 어떤 달에는 교복비, 어떤 달에는 의료비. 마치 누군가의 삶을 프로젝트로 책임지는 사람처럼 보인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한다. 이건 그냥 좋은 사람이 아니라 진짜로 지키는 사람이네. 좋은 마음은 흔하다. 그러나 좋은 마음을 끝까지 실행하는 습관은 흔하지 않다. 그리고 바로 그 차이가 사람들을 울린다. 왜 은행원이 더 크게 울었나? 현장에서 보는 현실 때문 가상 설정 속 은행원은 매일 다양한 사람들의 사정을 마주한다. 대출 상담 연체 통장, 압류 생활비 부족 병원비 걱정. 숫자만 봐도 그 사람의 하루가 보일 때가 있다. 그러니 누군가의 통장에서 남몰래 돕는 흔적을 발견하는 순간 직원은 단지 감동해서 우는 게 아니다. 그는 어쩌면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른다. 이 돈이 오늘 누군가의 통증을 줄이겠구나. 이 돈이 누군가의 집을 따뜻하게 하겠구나. 이 돈이 누군가의 자존심을 살려주겠구나. 은행 창구에서 돈은 가장 차가운 숫자지만 동시에 가장 뜨거운 생존이다. 그래서 그 현장에서 보게 되는 조용한 도움은 더 크게 다가온다. 화려한 사람의 통장이 아니라 누군가의 생존을 이어주는 통장으로 보였기 때문이다. 세상에는 칭찬을 먹고 자라는 선행이 있다. 공개가 되면 더 커지고 칭찬이 이어지면 더 힘이 난다. 물론 나쁘지 않다. 좋은 영향은 넓게 퍼질수록 좋으니까. 그런데 반대로 칭찬을 거부하는 선행도 있다. 그 선행은 대개 부끄러움에서 출발한다. 내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그냥 해야 할 일 같아서 남들한테 알려지면 의미가 달라질까봐. 이런 종류의 마음은 착한 척을 못한다. 연출을 못한다. 그리고 그래서 더 믿음이 간다. 가상소문 속 메모가 감사 인사는 받지 않겠다는 형태로 묘사될 때 사람들은 거기서 낯선 품격을 본다. 받는 사람의 마음을 먼저 배려하는 방식. 선행이 또 다른 부담이 되지 않게 하려는 마음. 그게 결국 사람들의 감정을 건드린다. 팬들이 열광한 지점 2,000원이라서 가능했다가 아니라 사람이라서 가능했다. 이야기가 퍼지며 팬덤은 두 갈래 반응을 보인다. 역시 우리 가수라는 자부심. 이건 누구라도 배워야 한다는 보편적 감동. 흥미로운 건 두 번째 반응이 강하게 확장된다는 점이다. 즉, 특정 팬덤을 넘어 일반 감동으로 번지는 구조다. 그럴 때 화제는 커진다. 왜냐하면 이 감동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내가 살고 싶은 모습이라서 소비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커뮤니티에는 이런 댓글들이 붙는다. 진짜 부자는 돈 많은 사람이 아니라 마음이 넓은 사람이다.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내 통장도 누군가에게 따뜻했으면 좋겠다. 이 지점에서 이 이야기는 연예 뉴스가 아니라 작은 사회명 칼럼 같은 얼굴을 갖는다. 만약 이 이야기가 사실이 아니라면 그래도 의미가 남는 이유. 중요한 건 이 글이 가상 설정이라는 점이다. 그럼에도 이 이야기가 사람들을 흔든 이유는 명확하다. 우리는 사실 여부를 떠나 어떤 이야기에서 희망의 형태를 보고 싶어 한다. 그리고 이 에피소드는 희망을 이렇게 정의한다. 돈은 자랑이 아니라 누군가의 숨이 될 수도 있다. 사람들은 매일 돈 때문에 상처받는다. 비교하고 위축되고 불안해진다. 그런데 어느 순간 돈이 누군가를 살리는 도구로 쓰였다는 서사를 만나면 마음이 잠깐 멈춘다. 그 멈춤이 울림이다.